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표가 수리돼 있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관된 방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일종의 쿠데타 같은 성격이었다. 근데 그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하겠다는 그 사유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하면서 29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이 뭐 방송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방송통신위원 2명 이상이 회의를 열기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의를 여는 사람은 위원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 되면 정족수는 다 맞는 거죠. 법률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뭐 되지도 않는, 왜냐면 사실은 뭐 8월 말에 임명됐으니까 지금 한 석 달 뭐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100일. 그 정도 지났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리가 있겠습니까? 했더라도 뭐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렇게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가? 지난번 한번 11월 중순에 한번 했다가 뭐 이제 그때도 허를 찔려서 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냈는데 이번에도 또 허를 찔린 셈이 됐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왜 자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그거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정치 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내기 직전에 쓴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이동관 탄핵안 통과되면 벌어지는 일, 방송장악 셧다운.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의 분석 기사. 오마이뉴스라고 하면 뭐 잘 아시지만 친민주당 매체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탄핵안 통과로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의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없고 위헌 논란에도 이 위원장이 밀어붙였던 가짜뉴스 대책 등도 동력을 잃는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분석이죠. 현재 추진 중인 YTN 사형화 작업은 이 사람들은 사형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형화 작업은 중단된다. 유진기업에 팔기로 한 결정도 미뤄져야 한다. 왜냐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정지되면 회의를 못 열면 이것도 못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사장을 물갈이하려던 구상도 멈출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돼 있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이동관 위원장이 중점 추진해온 가짜뉴스 대책도 추진 동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마이뉴스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사를 쓴 거. 저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요약이 돼 있는 거죠. 이 기사를 봐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걸 노리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업무 공백 뭐 이런 걸 이유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업무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에서 봤듯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직무가 정지되면 그때부터는 사표를 내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이 2명이거든요. 원래 5명이어야 되는데 2명인데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 이렇게 2명인데 요 2명이면 회의도 열고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동관 위원장이 빠지면
그러면 1인 체제죠. 뭐 1인 체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글쎄 이게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1인인데 뭐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뉴스가 썼던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헌법재판소로 내려질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167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럼 뭐 거의 6달이죠. 총선 지금 뭐 131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겠죠. 그걸 노리고 총선 전에 이런 모든 작업,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게 목표였는데 그 허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찌른 겁니다. 사표를 내버린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사표를 수리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분간은 1인 체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정지가 되겠죠. 이제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후임자를 임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부터 뭐 후임자 이제 뭐 물색이야 뭐 벌써 해놨을 거고 검증 들어가서 빨리 해서 국회에 그 인사청문회 열어달라고 하면 뭐 한 두어 달, 길어야 두어 달 정도 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월, 뭐 2월 초나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되면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 공백이 2달. 근데 이재명 대표가 노렸던 거는 총선 전까지 업무 공백을 노렸었는데 그거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2달 정도의 업무 공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들어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지금 몇 달간 머리를 쓰고 여론의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 시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적인 사표 수리로 인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후임자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자, 뭐 이 자체가 저는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장면이다. 원래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할 경우에 이게 여권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이런 거였거든요. 전격적으로 만약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출해서 보고했으면 아마 어제나 오늘쯤에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면 사표를 못 내니까. 수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테 탄핵안을 상정하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바로 한동훈 장관 때 했던 그 시뮬레이션, 그거를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노렸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정지, 그게 이제 총선 후 뭐 한 달 정도, 앞으로 한 최소 5달 정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그것도 중요한 거는 총선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한 2달 정도의 공백은 가능하게 됐다. 어찌 보면 여권 전체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빠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정지를 그래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그동안의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표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탄핵안 국회에 표결하고 나서는 보고하고 나서는 사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이거는 게임이고 이 게임에서 여권이 어찌 보면 약간 뭐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총선 전까지 완벽하게 기능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한 2달 정도에 그쳤다. 그거는 여권이 아이디어를 써서 그래도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한 석 달 남짓 정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 게 전부지만, 그리고 여권으로서는 이동관이라는 그 카드를 그냥 여기서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적어도 내년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고육지계를 썼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거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후임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떻게 이 언론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해서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 이재명 대표의 기능 무력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여권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